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마크 주커버그 새로운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스 설립 발표,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하버드대 학생들의 시민권 침해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뉴스는 마크 주커버그와 메타, 그리고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이끄는 메타는 최근 새로운 조직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슈퍼인텔리전스 랩스. 이 조직은 앞으로 메타의 인공지능 연구와 개발을 통합하고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초지능 개발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부 메모에 따르면 이 새로운 조직의 최고 AI 책임자는 알렉산드르 왕입니다. 그는 과거 스케일의 CEO였으며 인공지능 업계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전 기터브 CEO였던 넷 프리드먼이 메타의 AI 제품 개발을 총괄하게 됩니다. 슈퍼인텔리전스 랩스는 기존의 메타 AI 연구팀, 즉 FAIR 팀을 포함해 현재 라마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팀, 그리고 메타의 AI 제품을 만드는 팀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더해 차세대 모델 개발에 집중하는 새로운 연구소도 설립된다고 합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이번 발표에서 앞으로 이 팀에 11명의 인공지능 전문가를 새롭게 영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오픈AI 출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구글 딥마인드 출신 2명, 그리고 엔트로픽에서 온 연구자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스위스 취리 사무실에서도 오픈AI 출신 직원 3명을 추가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주커버그는 내부 메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지능 개발은 이제 눈앞에 현실이 되었고 저는 이것이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메타가 그 길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수백 명의 AI 연구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며 메타의 AI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4월에 발표된 라마 모델의 최신 버전은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주커버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더 큰 모델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꿈꾸는 미래는 단순히 챗봇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AI와 친구가 되고 광고 콘셉트를 AI가 처음부터 만들어주며 판매자들이 AI 비즈니스 상담원과 직접 소통하는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700억 달러 이상의 자본 지출을 계획하고 있고 그중 상당 부분을 AI 개발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고의 인재를 모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메타는 최근 몇 년간 직원 이직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주커버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최고 연구자들에게 수백만 달러, 때로는 1억 달러가 넘는 파격적인 연봉 패키지를 제시하며 영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모든 계층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이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며 메타의 새로운 AI 비전을 향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전해드린 이 소식은 단순히 한 기업의 조직 개편을 넘어서 인공지능의 미래와 인류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하버드 대학, 그리고 미국의 시민권법을 둘러싼 충돌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최근 하버드 대학에 공식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 통보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행정부 조사 결과 하버드 대학이 유대인 학생들과 이스라엘 학생들을 차별했으며 이로 인해 연방 시민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하버드가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위협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무관심하게 대응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백악관은 하버드 대학에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즉각적인 변화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연방 재정 자원을 잃게 될 것이며 이는 하버드와 연방 정부의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같은 서한에서는 하버드는 연방 정부의 특권 없이도 운영될 수 있으며 이것이 오히려 학교의 탁월함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 대학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대학 대변인은 우리는 반유대주의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학생들을 징계했으며 열린 대화와 시민적 담론을 장려해왔다며 정부의 조사 결과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위반 통지는 법무부의 소송이나 학교 측과의 자발적 합의로 이어지는 절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과거 다른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도 대학들의 시민권법 위반 조사는 대부분 자발적 합의로 끝났지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지난 5월에도 컬럼비아 대학에 비슷한 통보를 보낸 바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역시 유대인 학생들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민권법 위반 판정을 받았고 현재 연방 정부와 지원금 및 자율권 문제를 두고 협상 중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대한 이번 조사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언급돼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학생들이 폭행을 당하고 침을 뱉음당했는데도 대학 측은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많은 학생들이 괴롭힘을 두려워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별 안에 달러 기호가 들어간 이미지나 다윗의 별 대신 나치 문양이 들어간 이스라엘 국기 같은 반유대주의 상징물들이 캠퍼스에 널리 퍼졌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버드는 지난 4월 말 자체적으로 반유대주의와 반이슬람 편견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캠퍼스 내 중동 출신 학생들 모두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들을 상대로 펼치고 있는 보다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초 행정부는 하버드 대학에 대해 입학과 채용, 학생과 교직원의 이념에 대해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버드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부는 무려 2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과 계약 지원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의 유학생 등록을 막고 학교의 면세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 대학은 정부가 수정헌법 제1조와 적법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버드가 이번 협상에서 매우 적절하게 행동했으며 옳은 일을 하기로 결심한 것 같다고 밝히며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해드린 소식은 단순한 대학 내 차별 문제를 넘어 미국의 교육, 정치, 그리고 시민권의 경계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